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10월 7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악재 때문에 크게 출렁이는, 특히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죠. 자, 그 양반이 갑작스럽게 부양책 협상을 중단한다는 트윗을 날려버렸어요. 그 한 방에 미국 증시 그렇게 흔들립니다. 어쨌든 가까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승 분위기에 일단 찬물이 끼얹어진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이 점이 우리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 증시는 조금 다르죠. 어찌됐든 그러한 사실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악재죠. 내면적인 악재가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러한 외형적인 악재를 나름대로 소화를 해내는 모습,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내국인들, 그 중에서도 기관들이 매수를 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내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현재 우호 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 차트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죠. 동그라미 내에 일봉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황 아직까지 크게 그 윤곽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N자 형태로 상승 추세를 되살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니죠. 아주 이쁜 모습입니다. 자,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까지 서로 돌아가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더 견조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순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연말 장세, 그것뿐만이 아니죠. 연초 장세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내년 내내 대세적인 강세장에 나온다. 즉 연말 정도에 역사적인 최고점 2600포인트를 넘어 2700, 내년도 연초에는 3000, 1분기 정도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3300, 36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건데,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나쁘지 않죠.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즉 계속 순항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종목은 1 플러스 3 체제를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네이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그리고 LG화학이나 또는 현대모비스 같은 1 플러스 3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그 종목들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상황을 보면 현재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또 지수뿐만 아니라 특정 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글쎄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그들 해당되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거나 또는 비중을 늘려서 현재 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단기적인 투기 테마는 아니고요. 정석적이고 펀더멘털가 뒷받침이 되고 꽤나 그리고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또 위험은 크지 않은 그런 정석적인 종목이라면 또는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현재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책 수혜 테마 쪽에 초점을 좀 맞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미리 움직임 측면이 있지만 현재 미국 대선까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와 관련된 허니문 어, 랠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뭐 이 테마는 상당히 그 존속 기간이 짧지 않을 것으로 상당히 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령 트럼프와 관련된 특보 수혜 대상 종목들이 그 당시 짧게 시세가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랠리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그들 종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테마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수소차 테마. 물론 수소차 테마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 또 단기, 중기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 및 단기로 봤을 때 EM코리아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이제 많이 실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자, 오늘은 태양광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는 하나솔루션이 또 들어갑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석유화학 부분, 본업과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수소차지만 태양광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약간 관광한 그런 측면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개별 종목도 말씀드릴 건데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만 좀 후반에 말씀드려야겠지만 일단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유니테스트.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개별 종목 유니테스트의 현재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테마 때문에 유니테스트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위치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눌림목 상태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매수해 볼 만한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물론 당연히 한화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차트를 먼저 잠깐 볼까요? 이런 정도인데요. 그 전에 4만원 이하 정도면 괜찮았던 건데 현재 4만 4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수정거스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와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상단에 보이는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안내 말씀은 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체 협상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중단한다는 소식을 트윗으로 날렸죠. 이제 어깃장입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쨌든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 이슈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전통사람이 우세하다는 이런 전망입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이쪽인데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MAG, 마가나 또는 프랑이라고 하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트럼프 재선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건데 아마도 이런 마가나 프랑이 움직이는 것은 미국 대선 결과와 큰 관계는 없을 거는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은 조 바이든 과거 전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
당선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민주진영 인사죠. 그와 관련돼서 본다면 친환경이 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고요. 자, 그리고 단신입니다. 삼성전자가 퀄컴의 파운드를 계속 잇따라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냅드래곤. 이것은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특히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역할을 하는 그런 칩입니다. 스냅드래곤 875를 수주한 바에 있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뭡니까 이슈가 됐던 건데 추가적으로 더 중상급 AP인 750을 수주를 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TSMC 대만의 파운드리 시장 54%를 이 정도 완전히 뭐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TSMC를 추격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요. 제가 삼성전자라 봐야 된다. 당장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향후 3년 후, 5년 후에 삼성전자를 보고 가자. 만약에 TSMC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2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네이버와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온라인 검색과 관련돼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267억. 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첫 제재이고 추가적 그와 관련된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어 다소 부담이 된다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기업의 본질 가치나 성장 가치 이런 쪽에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악재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미 그와 관련된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또는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화학과 관련돼서는 모 자리에서 김종현 전지사업부 본부장 직급은 사장입니다. 자, 그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CATL, 중국의 세계 5위권의 2차 전지 업체죠. CATL이 급신장을 해서, 사실 5위권이 아니래요. 2위권입니다. 2위권. 시장 점유율이 24%나 나타났죠. LG화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CATL이 급신장하는 것이 위협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형상으로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내면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술료로 봤을 때는 여전히 큰 격차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허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특허 기술 건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까지 기술 초격차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은 전기차 대중화 속도가 전기차가 보급되는 이 속도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가령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불과 한 3년 전에 연간 생산량이 10만 대가 안 됐던 것이 금년에 50만 대 정도로까지 거의 뭐 4배, 5배, 한 2년 사이, 3년 사이에 그렇게 확대됐듯이 전기차 시장이 거의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장 뭐 경쟁력이 뭐고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2차전 상당 기간 날개 없어서 못 팔 정도 잘 팔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시장을 잠깐 보고 주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증시는 미국 증시 약세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로 반전되긴 했네요. 전반적으로 보합권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상태. 현재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입니다. 1161원. 잠깐 보도록 하죠. 나쁘지 않죠. 현재 보고 계신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 현재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림 추세,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달러보다는 원화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유인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한다고 하지만 매도가 크지 않고요. 선물 쪽은 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단기로 대응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전하고는 다르게
시장 참여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관의 변모가 대단하죠. 그 전에 우리가 8, 9월 달 장세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관들, 그것도 3대 기관, 투신 및 그리고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도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했던 건데, 하지만 지난 월 말부터 지금 10월 달 들어서 갑작스럽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동안 매도했던 연기금이나 투신사도 별로 매도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관들의 참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중 그들이 매도했던 규모가 거의 20조인데요. 그 중에 절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 5조 내지 한 7, 8조 그 정도 수준은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또 외국까지 가설하면 외국인과 함께 15조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이런 것이 수급적 상황, 수급적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베이시스를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5 거래일째 연속해서 그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컨텐고가 닷새 연속 나온 적이 있는 것은 금년 들어 3월 이후 코로나가 발발된 이후 문제가 된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죠. 그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연말 장세가 상당히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예감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매도가 나옵니다만 크지 않고요. 차익거리는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베이시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음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인데요. 이른바 조 바이든 공약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참고 삼아 조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정책 방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사실 객관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가 당선된다는 것이 호재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금융제재. 이것은 반기업 반시장적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연준 독립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좀 너무 또 적극적이어서 걱정이 될 정도로까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는 그런 인물이니까 이건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죠. 그 대중 정책 완화를 아마 지금 관세 제재를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 대중과 관련된 긴장 관계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글로벌 교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이고 아마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뭡니까 펀더멘탈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대충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관련주로 봤을 때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학연 또는 지연, 혈연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뭐한 5, 6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안철수 테마주가 그때 당시에 한번 활기를 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뭡니까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단기 투기적인 시세에 불과하다는 거죠. 투기적인 인기 시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참고 삼아서 관련 종목 된 종목이 있긴 있는데요. 그들 종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 종목을 웬만하면 피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렌드, 한성기업, 두올 같은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의 오너가 조 바이든 후보와 학연과 그 뭡니까 학교 출신 학교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해서 관련주를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세는 매우 투기적인 시세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세입니다. 기피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앞에 얘기했던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데 특히 친환경,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궁극적으로 2차 전지도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풍력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해당 그와 관련된 해당 종목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풍력을 한 다음에 유니슨이나 또는 CS 윈드나 또는 뭡니까 동국 CNS인가요? 동국 CNS 그 중에 CS 윈드 정도가 괜찮아요. CS 윈드 정도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돼서는 EM코리아 그리고 하나솔루션, 모비스 등이 이제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태양광 관련주가 된다는 건데요. 일단 차트나 해당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깐 보면서 판단을 할까 하면 일단 먼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파르라는 종목이 있고요. SKC가 있고요. S에너지가 있고요. 또 SD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테스라는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려고 했던 그런 종목이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OCI 옛날 동양지철화학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태양광이라고 하는 산업이 사실은 2007년, 8년 그때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그 이후 약간씩 부채하다가 2011년 이후에 급격히 부채를 하면서 그 해당되는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태양광셀 제1위 업체, 독일계 업체인 QCL이라고 하는 이 업체는 다른 국가의 업체에 팔리게 되죠. 그 다른 국가의 업체가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가 그 QCL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한화 QCL이 됐고요. 그 한화 QCL이 별도로 현재 독립된 회사였다가 하나 솔루션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하나 케미칼과 하나 퓨전이 합쳐져서 하나 솔루션이 됐다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11년 이후에 급격히 부채를 하면서 그 산업 자체가 거의 망가질 정도로까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도 이후에 7년간의 혹한기를 거치면서 2018년도부터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업계가 재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나마 그 전에 혹독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경쟁이 심했던 혹독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라가 있더라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약간 광고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전에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인데 최근 들어서 최근 2년 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와 관련돼서 종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태양광, 일단 태양광판, 태양광의 판, 셀판, 집광판이죠, 집광판 소재가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이 폴리실리콘을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업체가 3위권 내에 들어갈 겁니다. 3위, 원래는 한때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건데, 한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워낙에 이쪽 분야에 진출한 업체, 중국 업체도 있고 해서 경쟁이 아주 심화가 되었고요. 그 혹한기를 넘긴 넘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려운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상태입니다. 주가 조금 올라왔습니다만은 폴리스과 관련돼서 과거에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온 것 뿐이지 펀더멘털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볼 종목은 뭐 현재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2019년도, 2018년도까지는 어려웠던 건데 2019년도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한 규모가 커요. 영업이익이 갑작스럽게 1,800억 원 정도 됐다는 거죠. 2018년도, 2019년도부터요.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3,7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태양광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례적인 것일 수 있겠다 싶었던 건데 금년 들어서도 괜찮아요. 1분기 1,000억 원, 2분기 약간 줄었지만 520억 정도, 토탈해서 상반기에 1,6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1,600억이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흑자 기조가 어느 정도는 정착됐고 그 이전에 태양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업,
본업은 계속 말씀드렸죠. 가성수 다음에 PBC 그리고 LDP 같은 사업도 LDP 국내 시장 점유율도 거의 30%나 돼요. 괜찮습니다. 점유율도 폴리에틸렌을 LDP라고 하죠. 이쪽도 기본적인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괜찮고 중국과 관련돼서도 비교적 실적 전망이 괜찮다는 거.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도 괜찮고 자기 원래 주력 본업도 괜찮고 그리고 먼 미래 아직은 그 비중이 작지만 수소차와 관련된 비전도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PER이 지금 EPS 주당 순이익이 2,500원, 2,600원 정도 나옵니다. 잘하면 3,000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가가 4,500 얼마면 4만 4천원이니까 PER이 15배 내지 16배 정도 되니까 다른 태양광이나 다른 또 에너지나 다른 또 성장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PER이 낮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격도 현재 결코 나쁜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차트로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올라온 이 상태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외에 이제 S에너지가 있는데요. S에너지도 태양광 쪽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업적 기반을 안정화시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히 태양광 모듈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관련돼서 기반을 좀 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폭발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아니다. 다만 테마주로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하실 바에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솔루션이 낫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SDN 같은 종목이 있는데 가까스로 혹독한 혹한기를 거치면서 가까스로 반전된 정도 수준이다.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 이건 참고 종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테스를 바로 이 종목인데 원래는 반도체 주력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버닝 시스템은 아마도 내화력, 불에 얼마나 강하냐, 아주 높은 열에 얼마만큼 강한지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뜻합니다. 버닝 테스트 장비 쪽인데요. 이쪽도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반도체 전방 산업이 결코 나쁘지가 않죠. 비메모리 반도체와도 관련돼 있어요. 패키지와도 관련돼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전망과 현재 실적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은 데다가 지금 주력 초점을 맞출 것은 이 업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한전과 더불어서 새로운 태양 전지, 새로운 태양, 기존에 있는 태양광판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태양 전지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리 창호형, 여태까지는 루프탑, 현재 즉 루프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에 놓거나 아니면 벌판에 태양광판을 놓고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개발하는 것은 유리창에다가 부착하면서 지별하는 그런 그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상품화 된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나 또는 도시 같은 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도시형 또는 우리나라 지세로 봤을 때는 아주 넓은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따라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적합한 유형의 태양 전지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가능성, 특히 도시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요 기반은 상당히 크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솔루션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솔루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하나솔루션은 왜 이 종목을 한다 하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차트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만 한 5천원 내외, 26,000원 현재 주가는 약간은 고점에 걸려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요.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많다는 것이죠. 태양광 관련돼서 현재 뭐 한국판 뉴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다소 높은 것이 기술적인 부담이 있을 뿐이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상황 및
사업 기반 및 현재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 훌쩍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내용은 뭐 그 정도는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